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 방식에는 두 가지 배분 방식이 크게 있죠. 어떤 배분 방식이 있어요? 개별적 지정 방식이 있지. 그 다음에 포괄적 수권 방식이 있어요. 또는 포괄적 예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별적 지정 방식과 포괄적 수권 방식 혹은 포괄적 예시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사무 배분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포괄적 수권 방식 또는 포괄적 예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사무 배분 방식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괄적 수권 방식은 어떻게 사무를 배분하냐면은 국가, 광역, 기초 이렇게 사무를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무 있잖아. 이 사무를 법에 몇 가지만 예시를 드러나요. 자, 예시한다라는 것과 열거한다라는 건 다른 거지. 그렇죠? 열거된 것은 그것만을 사무로 보는 것이고, 예시되는 것은 예시된 것 이외에도 사무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는 건 법에 규정된 것만 사무로 본다라는 것이고, 법에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는 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사무로 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몇 가지를 예시를 해요. 그 예시된 사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전국적인 사무, 통일성을 이용하는 사무, 이런 사무가 국가의 사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구별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이게 전국적인 사무지, 통일성 있는 사무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열거해버리면 명확하게 구별되겠죠. 열거된 것만 어디의 사무로 본다? 국가 사무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사무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법령에 예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시된 사무는 국가 사무고, 이 예시에 있죠.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어디의 사무로 본다? 기초의 사무로 본다는 거예요. 기초의 사무. 그래서 예시된 사무는 국가의 사무고,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는 어디의 사무다? 기초의 사무다. 그럼 과격의 사무는 어떤 거냐면은 기초의 사무를 보완하는 거예요. 또는 조정하는 거예요. 즉, 광역의 사무는 기초의 사무를 보완하거나 조정하거나 광역적 사무를 광역의 사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포괄적 예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포괄적 수권 방식은요, 포괄적 수권 방식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전국적인 사무고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무는 원래 국가의 사무라고 예시된 것이지. 그럼 이 사무는 어떤 사무로 보는 거야? 위임 사무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무로 본다? 위임 사무로 본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게 국가사무가 긴지 아닌지 헷갈리질 않아. 열거되어 있으면.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만을 처리하겠지만 이게 열거되어 있지 않고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무를 뭐로 봐야 된다? 위임사무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읍시 기초자치단체지. 전주시 기초자치단체지. 그렇지? 완주군 기초자치단체지. 그렇죠? 포괄적 수권 방식은 전주, 정읍, 완주, 군의 사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아. 구별하지 않죠?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제외하면 전부 다 어디의 사무다? 기초의 사무다라는 거지. 근데 개별적 지정 방식은 이거야. 전주시의 사무를 전주시의 조례로 제정하는 거야. 지정하는 거야. 정읍시의 사무를 정읍시의 사무로 지정하는 거예요. 완주군의 사무를 지정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사무를 전라북도의 조례로 지정하는 겁니다. 국가의 사무를 또 국가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된 것만을 국가의 사무로 보고 지정된 것만을 도의 사무로 보고 전라북도요. 지정된 것만을 전주시 사무로 보고 지정된 것만을 정읍시 사무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별지방자치단체가 개별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특성이나 생활 양식에 맞게끔 사무를 일일이 지정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게 개별적 지정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사무의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의 특성이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죠. 지정된 것만을 사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임사무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죠. 어떤 사무만 존재해요? 고유사무만 존재한다는 거야. 지정된 것만을 사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무만 있다? 고유사무만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 지정 방식을 취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어떤 일이 없냐? 국가가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국가가 경비는 얼마만큼 부담하는지,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사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 지정 방식은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이 적극하되 소극화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책임질 일도 없죠. 근데 포괄적 수권 방식을 취하는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도 처리한다. 위임 사무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고유 사무를 처리할 때와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의 감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고유 사무를 처리할 때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고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고유 사무를 처리할 때는 책임은 누가 지고 위임 사무를 수행할 때 유발되는 책임은 국가가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면? 포괄적 수권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치? 사무 구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개별적 지정 방식을 취하게 되면 사무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정된 것만 당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개별적 지정 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씀하겠어요. 1번 봅시다. 자, 주어진 사무에 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개별적 지정 방식은 위임사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사무라는 미명하에서 국가가 자치에 간섭하는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수권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국가가 자치에 깊숙이 개입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개별적 지정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어떤 방식의 단점이야? 포괄적 수권 방식 혹은 포괄적 AC 방식의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개별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자, 개별적 지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일이 사무를 지정해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되지 않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혹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사무를 일일이 지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 배분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근데 포괄적 수권 방식은 예시만 해놓고 이런 예시에 있죠. 성격에 해당하는 사무는 국가사무고 그런 성격에 해당하지 않은 사무는 전부 다 일괄해서 기초의 사무다. 이렇게 배분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 배분이 훨씬 더 간편한 건 어떤 방식이야? 포괄적 수권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개별적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무 배분이 대단히 복잡하고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개별적 지정 방식의 단점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의성. 시의성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타이밍이요. 자, 봐봐. 위임 사무라면 때에 따라서 지방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누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을까? 국가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위임해서 이쪽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수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무 배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 그런데 개별적 지정 방식은 경직화되어 있어요. 경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커요.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도 있죠. 단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개별적 지정 방식은 운영상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별적 지정 방식의 장단점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개별적 지정 방식의 장단점이요. 자, 사무 구분이 명확하다는 거. 자치사무와 유임사무의 한계가 명확하면 사무처리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상급자치단체의 무차별적인 통제와 간섭이 배제되면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권한부여 방식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융통성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끔 사무를 배분할 수는 있지. 특성에 맞게끔요. 그래서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것이 저해될 수밖에 없어. 지나치게 사무가 지역의 특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저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혹은 전체적인 조종이 있죠. 저해될 수가 있다. 이게 개별적 지정 방식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 수권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개별적 지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 그럼 포괄적 수권 방식의 단점은 개별적 지정 방식에서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개별적 지정 방식의 장단점을 반대로 해석하면 포괄적 수권 방식의 장단점이 된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